안녕하십니까. 지평 ESG 센터 전략 그룹을 맡고 있는 이준입니다. 저도 아침이 돼갖고 목이 조금 잠겼습니다. 발표를 하면서 조금 풀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8차 ESG 경영 포럼에 이종호 국장님이 그린워싱에 대한 발표를 한번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어젯밤에 다시 봤는데요. 사실 뭐 테라초이스의 7가지 그린워싱에 대한 정의라든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나라 정부는 그린워싱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부분을 좀 논의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앞에 연구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연구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자원 선순환을 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결국에는 이제 기술을 투자하고 공정을 개선하고 그리고 산업의 여러 가지 밸류 체인에서 같이 해야 되는데 아까도 언급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활동들을 외부에 어떻게 안전하게 공시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ESG 경영 활동을 어떻게 그 법적인 책임이 없이 그리고 소비자들에 대한 기만성 없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경영의 화두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 많은 기업들이 ESG 경영을 할 때 과제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과제를 두 축으로 보면 하나는 ESG를 위해서 내부적으로 기술 개발을 하는 부분들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우리가 하고 있는 ESG 경영 전략을 공시하고 보고서로 만들어내는 일들 이렇게 크게 두 축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두 축은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는 제품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하나는 우리의 기업 전체적인 기업 가치, 공시, 브랜드 평판 이런 부분들로 두 축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린워싱에 대한 어떤 개념 동향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그린워싱에 대한 어떤 규제 최근에 20년 들어서 미국이나 유럽의 규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린워싱에 대해서 방지하고자 바뀌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희 ESG 센터가 산업별로 그린워싱의 사례를 매핑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특징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브스의 정의에 따르면 그린워싱은 소비자, 투자자,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기 위한 마케팅이나 전략적으로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노력을 조금 과대평가하면서 하는 관행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은 여러 가지 성과, 경영 성과와 노력들을 우리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데요. 그거에 대한 과장성이 얼만큼이냐라는 부분들이 아직은 명확하지 않아서 많은 기업들도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80년도에는 저희가 좀 저희 컨설턴트들이랑 좀 재밌게 봤던 건 쉐브론의 피플 두 캠페인 같은 경우에 저렇게 이제 환경보호에 대한 진실성에 대해서 이제 PR을 했는데 그때는 굉장히 뭐 에피상도 받고 똑같이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보여지는 어떤 와싱의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캠페인들이 굉장히 많이 됐었다. 근데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폭스바겐의 이제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속이고 기만하고 거짓말하는 것이 기업 평판에 굉장히 큰 리스크다라는 것들을 이제 굉장히 크게 부각됐던 사건인데요.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이제 그 좀 구글 트렌드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보시면 20년도 이후에 국내는 굉장하게 21년 이후에 이제 올라가면서 그린워싱에 대한 논의들이 된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이 2020년 이후에 이제 ESG 경영 붐이 일어나면서 많은 기업들이 ESG 투자라든가 녹색금융 그리고 넷제로 그리고 탄소 중립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반대적으로는 사회적 이해관계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크게 그린워싱의 문제를 경고하는 건 크게 두 축으로 새롭게 들어옵니다. 하나는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하나는 NGO입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도 그 어떤 투자라든가 금융 상품에 있어서 이것들이 와싱이 되지 않도록 잘 집중해서 또 리스크가 되지 않도록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와 그리고 NGO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와치독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해관계자 경영을 도입한다라고 했을 때
있는데 지금 탄소 중립을 하고 있는 많은 그런 금융사들이나 철강 에너지, 중공업, 헤비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NGO들의 어떤 그 압력이나 또는 이야기를 했을 땐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그 사회적 모니터링에 조금은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린워싱의 규제는 사실 여러 가지 자료들이 좀 있긴 한데요. 저희가 집중해서 좀 보려고 했던 건 최근에 어떤 식으로 법이 개정되고 있고 어떤 유형의 법들이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냐를 좀 보려고 했었습니다. 최근 조금 눈에 띄는 거는 20년도 이후에 이제 유럽이나 영국 이런 쪽에서 에코라벨이라든가 아니면 소비자들이 직접 생산하고 있는 어떤 제품이라든가 그리고 그 재활용 포장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런 조항들이 들어가 있고 개정되고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좀 특징으로 보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테라초이스가 7개의 영역을 만들었는데 09년도에 한 개를 더 추가를 합니다. 그게 그 허위 라벨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어나 이미지를 통해서 제3자 인증이나 검증을 갖고 있었다라는 제품에 있어서 그 라벨링이 얼마만큼까지 진실성을 갖고 있냐, 오인성은 없냐라는 부분들입니다. 저희가 이제 리터러처 리뷰를 조금 하고는 있는데요. 사실 많은 논문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논문 중에서 이 프레임워크가 굉장히 쉽게 그린워싱을 이해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공시나 탄소 중립이나 여러 가지 경영의 방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펌 레벨에서 다가오는 그린워싱 리스크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제품을 만들어내면서 그 제품의 친환경성, 아까 뭐 바이오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는 또 중장기적으로 신제품을 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기술 브랜드적인 측면에서 친환경에 대한 범위를 어떻게까지 보고 그 제품의 라벨링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보면 마케팅, 기술 마케팅, 기술 브랜드 쪽이고 펌 레벨은 공시와 우리가 어떻게 변화하겠다라는 ESG 경영 커뮤니케이션 쪽에 가깝습니다. 클레임과 익스큐셔널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클레임은 이제 워딩 부분입니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또는 텍스트 기반으로 만들어내는 그린워싱 부분이고 익스큐셔널은 이제 약간의 이미지라든가 또는 그런 컨셉추얼하게 다가오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이 클레임이라는 부분은 소비재라든가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 쪽에서 특히 마케팅이나 브랜드가 법무의 컴플라이언스나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그 세 개의 어떤 주요 부서들의 어떤 기준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라는 제품의 라벨링에서 나올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제품은 어찌나 큰 원료를 생산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지금 ESG에서 환경적으로 가장 탄소의 챌린지를 받고 있는 산업군 같은 경우에는 그 펌 레벨에서의 어떤 홍보라든가 또는 그들의 사용하는 문구 우리가 언제까지 친환경적으로 가겠다라는 명확한 어떤 선언적인 문구에서 그린워싱의 이슈가 다가온다 이렇게 좀 메커니즘으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테라초이스에서 얘기하고 있는 7가지를 컨설턴트와 연구원들이 좀 고민을 해서 구분을 했습니다. 더 많은 사례들을 넣어서 앞으로 더 연구를 할 건데 보시면 그 11개의 산업 GISC를 기준으로 11개의 산업군의 7가지의 유형을 좀 나눠봤습니다. 2페이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조금 특징이 보이는 거는 그 에너지라는 부분에서는 뭔가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아까 보면 이제 익스큐셔널하게 방향성을 보여주고 펌 레벨 차원에서의 그린워싱 이슈들이 사례로 매핑이 되고 있고 뒤쪽에 이제 컨슈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벨링이라든가 애매모호한 부분들로 많은 사례들이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뭐 여기서 나누고 있는 뭐 예를 들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나 리얼 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린워싱이다라고 분쟁이 일어나거나 소송이 일어났던 사례들이 아직은 잘 찾아지진 않는데 지금 보시면 컨슈머 부분들 그리고 컨슈머 부분들과 그리고 이제 에너지라든가 인더스트리얼 이쪽의 사례들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색깔을 좀 칠했는데요. 그린은 약간 기업 이미지라든가 엑스큐셔널한 부분들, 그리고 옐로우가 되어 있는 부분들은 라벨링이나 인증으로 되어 있는 어떤 이슈와 분쟁 사례들, 그리고 나서 이제 단순한 제품 광고를 통해서 이슈 레이즈가 됐던 부분들은 회색으로 구분을 좀 지어놨습니다. 체크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은 뒤쪽에 번호와 함께 이제 사례를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조사해서 넣었는데요. 간단하게 이제 한 장씩 잠깐 보시면 이제 제가 볼 때는 저는 기업 경영을 하고 우리 기업들의 자문을 하다 보니까 속이려고 하거나 뭔가 이거는 내가 완전 친환경적으로 속여서 뭐를 더 잘해야지 이런 의도는 정말 없습니다. 그들도 고민을 합니다.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친환경 제품을 도입해야 된다, 친환경 기술을 해야 된다, 친환경 기준이 뭡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저희 컨설턴트들이 대답해 드릴 수 있는 말은 일단 기업에서 정의를 내리셔야 됩니다. 친환경적인 물질이 일부 들어가 있는 제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그 제품 자체가 친환경 산업군에 있거나 아니면 그 그 제품이 친환경의 공정에서 생산이 되는 과정이라면 그거는 모두 다 친환경의 범위 안에 넣고 사실은 제품을 친환경 브랜드화 시켜서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그런 부분들의 과제를 도출해서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그 전자기기 반도체 기업들의 그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애플도 그렇고 이제 핸드폰 자체를 100% 이제 재활용으로 이제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리사이클드 되어 있는 몇 퍼센트 달성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기술연구진이라든가 그 제품을 개발하는 쪽에서는 엄청나게 이제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신제품이나 신투자기 때문에 결국에는 커뮤니케이션을 하시게 되는데 어떤 표현을 써서 유럽에 진출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 가장 고민인 거는 그린워싱을 통해서 뭐 한국의 소송 이런 부분이 아니라 결국에는 해외로 수출을 하거나 외국 시장에서 우리 제품을 내놨을 때 그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유럽이나 선진국들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구체적인 그린워싱 리스크에 해당되지 않을까. 에코 프렌들리라는 표현을 안 쓰고 에코 컨셔스라는 표현을 쓴다든가 그러면 그 에코 컨셔스라는 표현을 우리 제품에다 붙여서 나갔을 때 과연 이게 그린워싱에 대한 리스크는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한 판독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마케팅 부서랑 기술 브랜드 부서에서는 너무 고민을 많이 합니다. 누구한테 고민을 얘기하냐면 법무에다 얘기를 하죠. 근데 한국의 법무팀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후적인 리스크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법이 있는 선에서의 컴플라이언스를 많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뭔가 사전적으로 그리고 이 제품의 라벨링이라든가 제품을 출시했을 때 또는 이 기술이 얼마나 친환경이라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제도나 법의 수준보다 기업들의 두잉 비즈니스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갖고 있는 페인 포인트들은 전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는 이제 사례기 때문에 매핑돼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 때 조금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기업들이 ESG 경영을 도입을 한 지 빠르게 도입한 회사들은 이제 3, 4년 차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런 제품 마케팅이라든가 커뮤니케이션, 컴플라이언스 부서의 사일로는 약간 있고요. 그리고 전략기획에서 컨트롤을 한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전략기획에서 나오고 있는 과제들이 사실은 한 부서가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리스크에 대한 관리 체계나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그 모니터링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ESG 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ESG 위원회와 이사회의 기능이 어떻게 고도화될 것이냐라는 강의 의뢰를 많이 받는데 저는 이 그린워싱이야말로 신제품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기업의 브랜드라든가 여러 가지 큰 평판 소송까지 관련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케팅과 법무와 그리고 전략 그리고 기술 쪽에서 같이 공동의 아젠다로 계속 모니터링하고 굉장히 신중하게 커뮤니케이션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그게 사실은 그린워싱 컴플라이언스와 내재화가 아닐까라는 과제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 보고서입니다. 뭐 스탠다드도 굉장히 많고 블랙락이 어떻게 얘기하고 사실
고객 그 회사 입장에선 좀 고민이 있긴 하지만 저는 늘 그런데 너무 쫓아가시지 마시고 우리 제품 비즈니스와 경영 환경의 중심을 잡자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훨씬 더 전략화하고 그 커뮤니케이션이 지킬 수 있는 약속과 그리고 그 지켜야 된다면 매년 성과 관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ESG 경영의 붐이 조금 식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앞으로 다가오는 시장에서 서바이벌 하기 위한 모니터링 과제로 남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일단 발표 이렇게 두 가지 정도의 대응 방안으로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